안녕하세요. 영절은 기초영문법 실전 문제 입문편 제4장 대명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첫 번째 시간은 인칭 대명사입니다. 자, 인칭 대명사라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사람 또는 사물을 나타내는 대명사. 그럼 왜 이걸 쓰느냐? 앞에 나온 명사의 반복을 피하고자 아니면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대명사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페이지 78페이지 보시면 대명사가 어떤 종류의 있는지 쫙 설명되고 있어요. 인칭 대명사, 소유 대명사, 제기 대명사, 지시 대명사, 의문 대명사, 부정 대명사, 관계 대명사 이렇게 등으로 나뉘어진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인칭 대명사가 뭔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람 또는 사물을 나타내는 대명사를 말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인칭 대명사는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보시면 우선은 인칭으로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격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가지 개념으로 해서 나누어진다는 거죠. 첫 번째 인칭의 개념. 자, 보시면 1인칭. 1인칭은 나를 포함하는 겁니다. 나 혹은 나를 포함한 우리. 2인칭은 너 혹은 너를 포함한 우리, 너희들. 그러면 3인칭은 제3자라고 하죠. 그래서 그녀, 그것 아니면 그것을 포함한 무리의 개념인 그들 를 칭하는 개념을 3인칭으로 합니다. 자,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나뉘어진다. 요거 우선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또 격, 자리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눠지느냐? 주격, 주어의 자리에 있을 때 이때는 주격, 은는 이가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소유의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소유격, 의미는 뭐뭐의, 그리고 목적어의 자리할 때는 목적격을 쓰인다는 거죠. 을, 를, 에게 이렇게 해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으로 나누어진다. 자, 그러면 자리에 따라서 형태가 바뀐다는 게 무슨 말인가 볼까요? 자, I lost my way in the wood. 나는 잃어버렸다. 나의 길을 어디서? 숲에서. Could you tell me the way? 너는 말해줄 수 있겠니? 나에게 그 길을 말하고 있죠. 자, 보면은 나는 잃어버렸다. 뭐야? 나는 주어죠. 그래서 주어의 자리에 있을 때는 주격으로 해서 I가 쓰입니다. 그리고 나의 길을, 자, 소유의 개념이죠. 그래서 나의, my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르쳐줘, 뭐예요? 목적어죠. 그래서 나에게에서 me가 쓰이는 겁니다. 자, 같은 나라는 개념이지만 보시면 같은 1인칭인 나의 개념이지만 I, my, me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리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표 이 자체를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인칭에 따라서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일 때 1인칭, 2인칭, 3인칭 나누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자리에 따라서 주어의 자리에 있을 땐 주격, 소유의 자리에선 소유격, 목적어의 자리에선 목적격.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달라진다. 자, 그럼 같이 얘기를 해볼까요? I, my, me, you, your, you, he, his, him, she, her, her, it, it's, it, we, our, us, you, your, you, they, their, them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칭 대명사 어떻게 있는지 요 표는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아마 학교에서도 외워두라고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소유 대명사는 뭐냐? 자, 대명사는 대명사인데요. 소유의 개념을 가진 대명사예요. 그래서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독립된 대명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뭐뭐의 것 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 소유격 플러스 명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라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 have. 그러면 뭐예요? mine이 된다는 거죠. 나의 것이라고 해서 your bag 같은 경우는 너의 것에서 yours. our classroom 하면은 합쳐져서 ours. 우리의 것 이렇게 해서 명사에 대명사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보죠.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에 따른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나누어지고 소유 대명사도 달라지고 있죠. mine, yours, his, hers, ours, yours, theirs.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자, 3인칭 단수에서는 소유 대명사가 없습니다. 요 점 혼동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돼서 소유 대명사는 소유 플러스 명사로서 대명사로 쓰인다. 그리고 의미는 뭐뭐의 것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페이지 80페이지 보시면 또 설명이 있죠. 소유대명사는 앞에 나온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소유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단수명사가 될 수도 있고 소유격 플러스 복수명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제기대명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기대명사는 뭐냐면 뭐뭐 자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쓰이고요. 아니면 그 자체로서 자신이라는 의미로 목적어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보겠습니다. 자, 제기대명사는 크게 두 가지 용법으로 나누어진다. 어떻게? 첫 번째, 뭐죠?
죄기적 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적 용법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죄기적 용법은 무엇이냐 볼까요? 죄기적 용법은 보시면 자, 주어와 동일한 사람이나 사물이 목적어가 되는 경우 쓰이는 용법. 자, 이게 뭐냐면 자, 내 자신에게 뭐 주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주어와 동일한 사람이나 사람이 목적어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쓰이는 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문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특정 역할을 하고 있죠. 생략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문장 내에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문 보세요. He killed himself. 그는 그 자신을 죽였다. 이게 뭐야? 그는 자살했다는 의미죠. 그 자신을 죽였다라는 그 자신을 이라는 목적어의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himself를 없앨 수는 없는 거죠. 없애면 어떻게 돼요? He killed. 그는 죽였다. 뭘 죽였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이 재기적 용법이다 라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강조적 용법입니다. 자, 강조적 용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강조하는 거예요. 어디서? 주어나 목적어의 뒤에서 동격으로 쓰여서, 그러니까 동격으로 쓰여서 주어나 목적어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겠죠? 강조를 안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단 생략하면 강조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예문 보시면 I myself did it. 나는 직접 내 스스로가 그것을 했다. 그러니까 그냥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없어도 I did it. 내가 그것을 했다. 충분히 의미는 전달이 되죠. 하지만 강조는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항상 제기대명사가 강조하는 주어나 목적어 뒤에 와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는 것처럼 I did it myself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바로 뒤에 와야 되는 건 아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자, 제기대명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단수면 self입니다. 보세요. 단수죠. 1, 2, 3인칭. 보시면 다 self예요. 그죠? 그럼 복수면 selves. F로 끝나니까 V로 고쳐주고 ES로 해주는 형태 똑같죠? 그래서 selves. 그러면 뭐 어떻게 달라져? 또 1, 2형식에서는 소유격 플러스 self나 self. 보면은 my, your. 그죠? our, your. 소유격이잖아요. 그죠? 근데 3형식에서는 아니 3인칭에서는 어떻게 되죠? 보세요. him, her, it. 그 다음에 them 이런 식으로 해서 목적격에다가 쓰이는 거죠. 형식이 아니라 인칭이세요. 자, 그러면 다음 비인칭 주어 it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t은 굉장히 의미가 많이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혼동도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다음 주 뭐 it의 용법이 다른 것은 이렇게 골라라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인칭 주어 it은 무엇인지, 그럼 대명사 it은 무엇인지 이렇게 구별해서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저희가 비인칭 주어 it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인칭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 날씨, 요일, 계절, 날씨도 반복되고 있네요. 거리, 명암 등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비인칭 it은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왜? 뭔가 칭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인칭이니까. 그죠? 그래서 보면은 자, 시간을 나타낼 때는 보시면 It's 5 o'clock. 5시다. 그것은 5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It's 5 o'clock. 자, 날짜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요일을 나타낼 수도 있고, 계절을 나타낼 수도 있고, 날씨, 거리, 명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어떨 때 비인칭 주어 it을 쓰는지는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시간, 날짜, 요일, 계절, 날씨, 거리, 명암 이렇게 외우면 어려우니까 시간 is 5 o'clock. What day is it? 그리고 it is Sunday. It is spring. It is raining. 뭐 it's a long way. It's very bright. It's dark.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구절 정도를 외워두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비인칭 주어는 무언가 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해석해 주지 않고요. 어디에 쓰이느냐? 시간, 날짜, 요일, 계절, 날씨, 거리, 명암 등에 쓰인다. 요 점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다섯 번째 지시대명사. 자, 지시대명사는 말 그대로 또 지시하는 대명사입니다. 뭔가 지칭을 하는 거죠.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하는 대명사. 자, 어떤 것이 있느냐? this와 that이 있습니다. 자, this는 뭡니까? 이것이라는 뜻으로, 자, 이거 우리나라 말에서도 그렇죠. 시간 공간적으로 가까운 것에 쓰이는 거. 복수형은 these가 있다. 자, that은 어떻죠? 저것 이라는 뜻으로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것에 대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복수형은 those가 있다. 자, this, that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것, 저것의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 This is my book. 이것은 내 책이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것은 that is Tom's book. 저것은 탐의 책이다.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거죠. 또 참고로 말씀드릴게 this는 전화상에서 혹은 누군가 소개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hello, this is Anne. 나 Anne이야 할 때 I am Anne 아니라 this is Anne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소개할 때 Jean, this is Kelly. Gina, 얘는 켈리야 라고 할 때 this is Kelly 해서 this를 사용한다라는 거. 전화상 혹은 소개를 할 때 this를 사용한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넘어갑니다. 의문대명사 알아볼게요. 의문대명사 뭘까요? 그냥 의문을 나타내는 대명사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아볼 것이 who, what, which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각각 가지느냐 한번 볼까요? who는 뭡니까? who는 누가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주로 사람 이름이나 관계 등을 물을 때, 그러니까 사람에 관한 거죠. 사람의 이름이나 관계. 그래서 보시면 who is it? 물었으면 대답은 어떻게 될 수 있다? 뭐 he is 뭐 James 할 수도 있고요. he is my brother 이런 식으로 관계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who는 아무튼 사람에 대한 거. 누가 라는 의미로 사람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럼 what은 어떻습니까? 무엇의 의미를 가지고요. 사람의 직업 혹은 동물, 사물 등을 물을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때는 사람의 직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무엇은 주로 사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what is our job? 그러면 그녀의 직업은 무엇이니? 아니면 what is this? 이게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what은 무엇의 의미를 가진다 아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세 번째 which는 뭡니까? 어느 것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what과 비슷하게 동물, 사물 등을 물 때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한정된 선택의 범위에서 사용된다는 겁니다. which.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것, 그죠? 한정하고 있죠? 몇 개 중에서 어느 것 이런 식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은 뭐예요? 넓은 범위에서 정해지지 않은 범위에서 이게 무엇이니 묻는 거고 which는 어느 것, 이 범위 내에서 어느 것이니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약간 사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문 보시면 which is cheaper, an apple or a pear 묻고 있습니다. 사과랑 배 중 어느 것이 더 싸냐? 그래서 여기서는 which가 쓰인 거죠. what과 which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의문 형용사는 뭐냐? 자, what, whose, which가 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다음에 명사가 오면은 의문 형용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꾸며주게 되면, 명사를 꾸며주게 되면 의문 형용사가 된다. 자, 여기서는 who가 대명사로 쓰였죠. 의문 대명사. 근데 꾸며주면은 what을 봐야겠죠. 꾸며주면은 대명사가 아닌 의문 형용사가 된다라는 거. 차이점 볼까요? What is your job? 그녀는 지금 무엇이니 묻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슨 어떤 스포츠를 넌 좋아하니? 라고 되는 거잖아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의문 형용사다. 이때는 꾸며주는 게 없죠. 그래서 이때는 의문 대명사다. 같은 what과 같은 which라도 그 쓰임에 따라서 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점 차이점 구별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의문 대명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격, 소유격, 목적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자, 주격일 때는 who, 소유격일 때는 whose, 목적격일 땐 whom 이렇게 달라집니다. 요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질문에서도 물론 쓰이지만 그러니까 의문문을 만들 때도 물론 쓰이지만 나중에 관계대명사 할 때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주격은 who, 소유격은 whose, 목적격은 whom. 자, 그러면 사람, 동물, 직업을 나타낼 때는 뭐라 그랬죠? what을 쓴다. 자, what은 변형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냥 what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한정된 범위에서 사용하는 사람, 동물을 선택할 때 이때는 which 역시 변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what과 which는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who, whose, whom 이 세 가지만 구별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세 가지 구별하시고요. 그러면 7번째 부정대명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대명사는 부정하는 대명사일까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거든요.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라는 의미로 막연한 사물, 사람, 수량 등을 나타낼 때 하는 대명사입니다. 자, 보시면 one이 뭐냐면 여기서 하나 이게 의미가 아니라 어나 그러니까 부정관사 플러스 단수 보통 명사를 대신해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언급된 명사와 같은 종류의 것을 나타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I don't have a pen. 나 펜이 없어. Do you lend me one? 나 하나 빌려줄래? 이때 말하는 게 one이 뭐예요? 펜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특정한 펜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같은 종류의 거 그냥 아무 펜이나 하나 빌려줄래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one을 쓴다는 거죠. it을 하면 뭡니까? it을 하게 되면 특정한 펜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를 빌려줘. 네가 갖고 있는 그걸 빌려줘. 이렇게 쓸 때는 대명사 it을 쓰는데 앞에 언급된 명사 그냥 같은 종류의 막연한 사물을 나타낼 때는 one을 쓴다라는 거죠. 이렇게 차이점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만약 언급된 대상이 복수일 때는 어떻게? ones를 사용한다. 그래서 만약 I don't have pens 했으면 do you like pens가 아니라 ones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일 때는 ones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또 다른 부정대명사 뭐 있다? some과 any 뭐 몇 개, 얼마, 어느 정도 이런 수량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몇 개나 뭐 좀 어느 정도, 일부 이렇게 해서 정해지진 않았지만 아무튼 수량을 나타내는 대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긍정문에서는 some을 사용하고요. 부정문, 뭐 의문문, 조건문 등에서는 any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 some of the books are interesting. 책들의 몇 권은 일부는 are interesting. 재미있다. 자, some.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의 수량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긍정문이니까 some을 사용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I don't want any of these. 난 이것 중에 어느 것도 원하지 않는다. 자, 이 것들 중에 어떤 것, 어느 정도 수량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부정문이니까 any를 사용을 했다. 자, 이렇게 구별하시고요. some과 any 수량을 나타내는 대명사다. 긍정에서는 some, 부정에서는 주로 any를 사용한다. 이렇게 구별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부정 대명사 another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 a 플러스 other이 합쳐진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의미는 어떻게 된다? 하나 더 아니면 또 다른. 왜냐면 other이 뭐 다른 것, 그 밖의 것 이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on이 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 더 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예문에서 May I have another cup of coffee? 하면 나 커피 한 잔 더, 또 다른 커피 한 잔 더 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문이 되는 거죠. Another, 하나 더, 또 다른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럼 네 번째 other 혹은 others. 자, 그 밖의 것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특히 other 같은 경우는 혼자서 쓰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others로 쓰이거나 아니면 the other 아니면 뭐 another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 아무튼 others 그 밖의 것이라는 뜻으로 주로 다른 부정대명사들과 함께 쓰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많은 짝을 이루는 관용어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입문 시간에는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some 몇몇은 뭐뭐하고 others 나머지 일부는 뭐뭐하다. 자, others 그 밖에 것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죠? 나머지 일부는 뭐뭐하다. 그런데 여기 만약에 더가 붙는다. 그러면 the others라고 해서 나머지 전부는 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왜? 더가 그러니까 한정하는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죠? 정해진 관사이기 때문에 정관사. 그래서 나머지 전부를 일컬을 때 the others라고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others는 나머지 중 일부를 가리키고 여기에 더가 붙으면 the others가 되어서 나머지 전부를 가리킨다. 요거 구별하시고요. 그래서 예문 보시면 some like baseball 몇몇은 야구를 좋아하고 others 나머지 몇몇은 축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다른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차이점 some answered yes 몇몇은 네라고 대답하고 and the others 나머지 전부는 answers no라고 대답했다. no라고 대답했다. 라고 되는 거죠. 자, others와 the others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부정대명사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원 종합 문제 풀면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